문이 잠깐 멎었다가 다시 미세하게 흔들렸는데요. 그 한 뼘의 떨림이 오늘의 결말을 미리 예고하는 듯했지만 아무도 그 뜻을 바로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리창을 얇게 긁고 지나갔고 분식집 안에서는 멸치랑 다시마가 끓는 냄새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민세리는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묶었는데요. 매듭이 평소보다 반 바퀴 더 돌아갔습니다. 마음을 조이는 속도만큼 손이 빨라지는 날이 있거든요. 뜨거우니 천천히요. 숨부터 넣고 드세요. 입술로는 늘 하던 말을 꺼냈지만 속으론 오늘만큼은 숨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모태주는 문간에서 잠깐 멈췄다가 들어왔습니다. 담백한 코트, 말수는 적고 눈빛은 길었는데요. 그 눈빛 안쪽 어딘가에 밤을 견뎌낸 종이의 잔금이 보였어요. 민세리 씨, 소환 통보 발송 완료. 가짜 점검 라인 중간 결제자 진술 확보. 민두실, 라인과의 접점이 두 군데 더 나왔습니다. 짧은 보고였지만 말끝이 마른 나무처럼 또각또각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민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자를 한 번 더 저었죠. 검사님, 누가 먼저 넘어지든 간에요. 우리 냄새가 먼저 꺼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냄새가 꺼지면 사람이 먼저 떠나요. 그때 김선재가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차분했고 손에 작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세리 씨, 오늘 공청회 방명록은 전자랑 종이 둘 다 운영할게요. 의견 분류는 미리 폴더 만들어놨습니다. 민세리는 태블릿을 받지 않고 대신 손등을 가볍게 쳤습니다. 좋네. 근데 오늘은 잠깐만 느리게 가자. 빠르면 실수합니다. 선재가 웃으면서도 긴장된 어깨를 내렸어요. 네. 숨부터. 점심 물결이 들기 전에 문이 열리고 뜻밖에도 민경채가 아주 이른 시간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진한색 정장 대신 회색 톤이었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는데요. 사람은 가끔 갑옷을 벗어야 제대로 싸우더라고요. 사장님, 모태주 검사님. 오전에 이사회 임시안 통과됐습니다. 주민공청회 분기 의무화와 회의록 원문 공개. 운영철학 변경시 주민 3분의 2 동의. 변경시 신탁 전액 환원 모두 정관에 반영하기로요. 말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떨림을 숨기지 않는 용기는 보통 비싼 값이 붙어요. 모태주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 그대로 밖에서도 하시죠. 하겠습니다. 밥부터 드시고요. 민세리가 끼어들며 그릇을 밀었습니다. 빈속에 약속하면 나중에 허기가 소란을 피웁니다. 세 사람이 숟가락을 들자 문턱에 작은 그림자가 한번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망설이다 돌아선 발길의 소리였는데요. 민세리는 그 소리가 마음에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은 문 앞에서 가장 자주 흔들리거든요. 스스로 문을 여는 순간 안과 밖이 서로 바뀌니까요. 오후 시청 소회의실은 낮은 웅성거림으로 먼저 가득 찼습니다. 둥근 테이블에는 12개의 의자, 벽면에는 커다란 종이 2장이 붙어 있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냄새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속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문장만 보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웃음이 먼저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만나면 보통 목을 한번 가다듬고 앉아요. 시청 직원이 의제를 읽고 재단 쪽 인사가 몇 줄 덧붙였고 동네 상인 대표가 매출과 손님 동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모두의 시선이 민경채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길지 않은 문장들로 하나하나 박아 넣었습니다. 공청회 분기 의무화, 회의록 원문 공개, 운영철학 변경시 주민 3분의 2 동의, 변경시 신탁 전액 환원, 재단 회계감사 수행하되 공청회 결과 우선.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숨이 여러 번 출렁였습니다. 쉬운 말로 오래 버틸 생각이 담긴 문장들이었거든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민세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창고 뒤편, 오늘 일하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보낸 새로운 메시지였어요. 이사회 문서 사본, 오늘 밤 전달 가능. 다만 조건이 하나. 모태주가 화면을 보고 고개를 젓습니다. 조건을 달면 대체로 함정이죠. 민세리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오늘은 조건 없는 약속으로 갑시다. 회의 후반. 속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의 순서가 왔습니다. 상인 대표가 손을 들고 말했죠. 우리는 그를 오래 못 봅니다. 점심시간이 짧아요. 한 줄로 정리해 봅시다. 민세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빈속 금지. 그리고 일단 냄비가 끓으면 불부터 줄이기. 사람들이 피식 웃더니 곧 진지해졌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장갑을 벗기는데 제일 빠른 공구라서요. 회의가 끝나자 누군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가스 점검을 사칭했던 남자. 오늘은 모자를 쓰지 않았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그 자료 오늘 밤 전달하겠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제 이름을 익명으로 해주세요. 모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익신고 절차로 안내하겠습니다. 익명 보장. 다만 허위면 책임, 실상이면 보호. 남자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허위 아닙니다. 저도 밥을 먹은 적이 있어서요. 저녁, 분식집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네 사람 민세리, 모태주, 민경채, 김선재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악수 대신 밥, 도장 대신 숨. 그게 네 사람이 만든 협의의 방식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들어갑니다. 모태주가 말했고 정관 개정 공고는 오늘 밤 9시에 띄웁니다. 민경채가 받았고 공청회 방명록 의견 분류 끝났습니다. 김선재가 이어 말했습니다. 민세리는 굳이 말을 덧붙이지 않고 국물만 한 번 더 저었어요. 냄비 속의 빛이 천천히 바닥을 쓸고 갔습니다. 빛이 한 바퀴 돌면 사람의 마음도 한 바퀴 돌아요. 밤 9시를 조금 넘겨 재단 홈페이지에 정관 개정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간결한 문장들이 화면을 차지했고 댓글란에는 낯선 칭찬과 익숙한 의심이 함께 꽂혔어요. 공청회가 보여주기 아니냐. 환원 조항은 과하다. 속도 늦추다가 기회 놓친다. 그런 말들을 읽고도 민경채는 화면을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 옆에 놓아둔 종이에 오늘 들었던 말들을 옮겨 적었어요. 서명보다 숟가락이 먼저. 빈속 금지. 냄비가 끓으면 불을 먼저 줄이기. 낯선 문장들인데 정작 복잡한 정책 문장보다 더 단단하게 남는 말들이었죠.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속도가 낮아지면 방향이 보인다. 새벽 골목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분식집 안은 가장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물을 올리고 다시마를 천천히 씻어내며 스스로에게 짧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게 집일까? 냄새일까? 사람들이 모여 앉는 그 순간일까? 답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하지 않아서 더 오래가는 답들이 있거든요. 그때 휴대폰 진동. 모태주였습니다. 영장 발부. 오전 6시. 동시 진행.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스불을 살짝 낮췄어요. 끓는 것을 줄이는 일은 언제나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하니까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 몇 대의 차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움직였습니다. 한 대는 재단 외주 회사로, 한 대는 민두식 라인 계열 법인으로, 또 한 대는 어제 자료를 건넨 남자의 사무실로. 동시에 분식집 뒷문으로는 익숙한 발이 들어왔어요. 김선재였습니다. 세리 씨, 오늘은 저도 새벽부터 서 있겠습니다. 그럼 무부터 씻자. 무는 새벽에 씻으면 더 단단해져. 왜요? 밤새 숨이 내려앉다가 새벽에 올라오거든요. 둘은 말이 길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오래 붙들었습니다. 오래 붙들어야 하는 날이 있거든요. 오전 10시 압수수색 소식이 지역 뉴스에 짧게 떴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지나가는 자막처럼 단어들이 미끄러졌습니다. 이동형 스캐너 대여 라인, 위임장 원본 대비 필적, 가짜 점검 하청. 사람들은 채널을 돌리면서도 그 자막을 한 번 더 읽었어요. 듣던 얘기가 화면으로 나오면 마음이 갑자기 현실을 인정하거든요. 점심 무렵 가게 문이 열리고 어르신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는데 말 대신 숟가락을 조금 더 세게 쥐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오늘은 국물이 약속보다 진하네. 그 말에 민세리는 웃었습니다. 약속을 오래 끓였거든요. 오늘은 오래 끓이는 날이라서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끓이면 나쁜 것도 가라앉지. 맞는 말이었어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오래 끓이면 밑으로 가라앉아요. 위에는 맑은 게 남고요. 그때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조용히 들어와 구석자리에 앉았고 주문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민세리가 다가가 물 한 잔을 내려놓으니 그녀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여기 제 엄마가 옛날에 자주 왔습니다. 사연이 미리 끓여져 나온 목소리였죠. 김선재 씨 어머니세요? 그 여자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고 선재가 설거지대를 벗어나 다가왔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 선재 오빠 사촌이에요. 이 집 냄새를 기억해요. 어린 때 힘들던 밤마다 엄마가 데리고 와서 국 한 그릇 먹이면 집에 가는 길이 덜 무서웠어요. 말은 길지 않았지만 오래 데워진 말이었습니다. 선재는 자리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민세리는 그에게 국자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너한테 맡길게. 그 기억부터 끓여. 선재가 아주 천천히 국을 떠서 그 여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숨부터 넣고 드세요. 그 말은 이번엔 선재의 입에서 나왔고 가게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술로 건너간 약속이 공간을 뜨겁게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오후 3시 시청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공청회 일정이 더 크게 붙었고 아래에는 질문을 붙일 수 있는 작은 칸들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왜 굳이 전액 환원이냐고 물었고 누군가는 후원사가 빠지면 운영은 누가 하냐고 물었어요. 질문 밑에 답이 바로 달리지는 않았지만 그 질문들을 읽는 동안 사람들 표정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질문을 오래 보는 동네는 보통 결론을 급하게 내지 않아요. 저녁 무렵 모태주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두식 소환일자 조율 중. 도주 가능성 낮음. 다만 압박받을 인물들 확인됨. 마지막 문장 뒤에는 이름이 여러 줄 지어 있었어요. 그 이름들이 사람의 삶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기에 민세리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법은 방향을 잡아주지만 사람이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야 길이 되거든요. 밤 9시를 조금 넘어 재단 내부 공용 게시판에 한 줄이 올라왔습니다. 회의가 너무 잦아 효율이 떨어진다. 공청회는 좋은데 분기마다 하면 사업이 늦어진다. 이름 없는 글이었지만 문장 끝에 남은 습기가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민경채는 그 글을 보고도 답을 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엄청 짧은 공지를 올렸습니다. 효율은 사람이 떠나지 않을 때만 효율입니다. 속도는 방향을 잃게 하지 않을 만큼만 쓰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 문장이 너무 간단해서 표정을 읽지 못했지만 하루가 지나자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여기저기서 인용됐습니다. 단순한 문장이 길게 버티는 이유는 대체로 하나예요. 단순한 문장만 길게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며칠 뒤 첫 번째 큰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민두식이 소환에 응했습니다. 뉴스는 짧게 보도했고 사람들은 더 짧게 수군거렸습니다. 큰 이름이 움직이면 동네의 그릇들도 미세하게 흔들리거든요. 그날 분식집은 문을 평소보다 늦게 닫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사라지고 마지막 김이 벽을 스치고 사라질 때쯤 네 사람은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국이 조금 싱거웠네요. 모태주가 먼저 말했고 싱거운 날도 필요해요. 다음 날 간이 정확해지거든요. 민세리가 웃었고 영수증은 제가 챙겼습니다. 많이 나왔지만 마음은 흑자네요. 김선재가 봉투를 들어 보였고 속도계는 계속 켜두었습니다. 바늘이 한 번도 빨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민경채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말은 가벼웠지만 그 가벼움은 긴 하루의 무게를 정확히 나누는 방식이었어요. 무거운 날을 지나려면 가벼운 말이 필요합니다. 대신 그 가벼움이 얄팍하면 안 돼요. 네 사람의 말은 얄팍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래 남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분식집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는 아무 표시가 없었지만
안에는 짧은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공청회, 빈속 금지, 회의록 원문 공개, 이 두 줄을 다른 동네에도 빌려가도 될까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마지막에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서점연대. 민세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빌려가세요. 냄새는 나눌수록 진해집니다. 그날 오후 동네 학부모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 체험학습으로 분식집 운영과 공청회 과정을 배우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민세리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한 번 더 되돌렸어요. 아이들 점심은 먹고 오나요? 아니요. 아직. 그럼 먼저 밥을 먹고 오세요. 배부르면 아이들 목소리가 더 예뻐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미소가 남았습니다. 교육보다 먼저 필요한 게 늘 뱃속에 있다는 사실. 어른들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저녁, 민경채는 재단 내부에서 다시 한번 작은 파도를 맞았습니다. 누군가는 후원사 이탈을 걱정했고 누군가는 성과 지표 관리를 내세웠어요. 그는 의자를 조금 뒤로 밀고 다리를 세워 앉은 다음 오래 준비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지표가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순간 그 지표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건 면죄부예요. 우리는 면죄부를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다가 누군가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숨은 때로 반대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버티는 것뿐이니까요. 며칠 동안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일들이 빼곡히 채워졌어요. 김선재는 화요일마다 실수를 조금씩 줄였고 어르신들은 칭찬을 너무 빨리 안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칭찬은 느릴수록 오래 남거든요. 모태주는 장부의 빈칸을 더 치밀하게 채웠고 민세리는 숨부터라는 말의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어떤 날은 숨부터가 아주 짧게, 어떤 날은 아주 길게 들렸어요. 짧게 들리는 날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길게 들리는 날엔 사람들이 먼저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두 번째 큰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민두식 라인의 한 핵심 인물이 진술을 번복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어요. 뉴스는 난리였고 댓글은 더 난리였고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소란이 클수록 사람은 짧아지거든요. 그날 민세리는 일부러 국물을 아주 약하게 끓였습니다. 약하게 끓이면 거품이 덜 솟아요. 가게 문을 닫은 뒤 네 사람이 다시 모였고 이번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꽤 길어지자 모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죠. 오늘은 제가 멸치간 말고 새벽 청소도 돕겠습니다. 민세리가 웃었습니다. 좋죠. 대신 청소는 마음부터. 마음 청소가 끝나면 마룻바닥은 금방이거든요. 김선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내일 공청회 발언자를 미리 모시고 빈속 금지 물 한 잔을 2잔으로 늘릴게요. 말이 거칠면 한 잔 더. 민경채는 아주 조용히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압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저는 천천히 밥을 사겠습니다. 오늘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행동 같아요. 네 사람의 계획은 어색하게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사람은 결국 자기 손길을 먼저 믿거든요. 다음 날 공청회는 예상보다 고요하게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고 사람들이 차례대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먼저 손을 들었죠. 나는 글을 못 써. 대신 내 말 한 줄만 적어줘. 빨리 바꾸지 말자. 사람들이 웃었고 웃음 뒤에는 조용한 동의가 따라붙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집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오기 배우거든요. 그게 참 좋아요. 어떤 청년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빨라야 하지 않나요? 늦다가 놓치면요? 그때 민세리가 대답했어요. 그럴 때는 빨리 가도 됩니다. 다만 숨부터 넣고요. 숨이 먼저 들어가면요. 빨라도 덜 부딪힙니다. 청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오늘은 천천히요. 오후 늦게 시청 게시판에는 공청회 기록이 원문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오타도 머뭇거림도 같은 호흡까지 그대로
누군가는 그걸 불친절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오히려 그 덕에 믿음이 간다고 했습니다. 민경채는 그 댓글들을 전부 읽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한 줄만 적었어요. 기록이 살아있으면 사람도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줄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하나 더. 다음 공청회 날짜는 밥대. 그 사이 검찰 수사는 가시권으로 들어왔고 민두식 라인의 외곽부터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뉴스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표현을 자기 말처럼 쓰기 시작했고요. 카페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 앞에서 속도보다는 방향이지. 맞아. 방향 잃으면 빨라도 소용없지. 언어가 동네를 덮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떠나지도 않아요. 한편 김선재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요일만 서던 앞치마를 수요일에도 때론 금요일에도 매기 시작한 거예요. 세리 씨, 화요일만으로는 부족하네요. 제가 천천히 배워야 해서요. 좋다. 대신 너도 조건 하나. 빈속 금지. 네, 저부터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늘 조용히 물 한 잔을 먼저 마셨고 한 모금 삼킨 뒤에야 칼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숨을 먼저 들여야 남의 숨도 헤아릴 수 있거든요. 초여름이 다가올 무렵 세 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민두식의 공식 입장문이 공개됐는데 예상과 달리 반박과 부정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한 단락에서 절차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문장을 인정했거든요. 그 한 줄이 신문 천면에 작은 칸에 실렸고 사람들은 그 칸을 확대해서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속도를 인정했네. 그 말은 방향을 아직 못 정했다는 뜻이겠지. 동네는 생각보다 해석에 능숙합니다. 매일 밥을 먹으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죠. 그날 밤, 네 사람은 분식집에서 또 모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2그릇 값 내겠습니다. 진짜로요. 모태주가 영수증을 꺼냈고 그 말, 이제 신용 만점입니다. 민세리가 웃었고 영수증은 제가 파일로 정리해 둘게요. 언젠가 이 기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김선재가 말했다가 속도계는 내일 검침합니다. 오늘은 쉬고요. 민경채가 덧붙였어요. 그 자리에선 누구도 큰 소리로 승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 자리에서 해야 할 작고 꾸준한 일을 반복했죠. 오래가는 약속은 대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거창하게 맺기보다 자주 확인하는 편이 낫거든요. 며칠 뒤 동네 초등학교 체험학습이 분식집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이 먼저였지만 물 한 잔을 받고 숨부터라는 말을 듣자 놀랍게도 금세 조용해졌어요. 숨부터 넣고 말해볼 친구. 손이 줄지어 올라갔고 작은 목소리들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저는요. 국물이 뜨거워도 천천히 먹을래요. 저는요. 먼저 먹고 나중에 말해야겠어요. 저는요. 약속을 많이 안 하고 오래 지키는 약속할래요. 교사들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으면서도 촬영을 멈추고 아이들이 든 숟가락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그 숟가락 끝에 오늘의 교육이 있었거든요. 바람이 한 번 더 세게 불어올 무렵 작은 균열 하나가 재단 내부에서 났습니다. 익명 글 하나가 올라온 뒤이어 비슷한 글들이 연달아 붙은 거예요. 공청회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요지였는데 이번엔 댓글란에 현장 직원들의 반박이 붙었습니다. 공청회 덕에 민원 대응이 줄었다. 회의로 원문 공개로 오해가 줄었다. 효율은 숫자만이 아니다. 민경채는 그 장면을 보고 모니터를 조용히 닫았습니다. 싸울 필요 없이 현장의 말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제야 그는 온전히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붙들지 않아도 되겠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기 전 민두식 사건은 본격적 재판 절차로 넘어갔고 도시는 잠깐 그 이야기에 집중했다가 다시 각자의 하루로 흩어졌습니다. 분식집은 어느새 또 다른 계절의 냄새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문은 더 단단해졌고 열치는 조금 더 진하게 우러났고 사람들의 발은 그대로였지만 발끝에 망설임이 줄었습니다. 민세리는 벽에 오래된 사진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태양을 삼킨 건
권력이 아니라 밥 한 술이었네. 그 말은 오늘도 입술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대신 숨이 길어졌습니다. 숨이 길어지면 약속이 다시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약속은 사람을 다시 불러요. 어느 저녁 문이 열리고 아주 늦게까지 보이지 않던 얼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민두식이 아니었고 모태주의 동료 검사도 아니었어요. 오래전 이 동네에서 가게를 접고 떠났던 노인이었습니다. 여긴 아직 냄새가 있구먼. 민세리는 국자를 놓고 두 손으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국물을 한 숟갈 넘기더니 웃었습니다. 이 냄새면 겨울을 2번은 버티겠네. 민세리는 대답했습니다. 3번, 4번도요. 대신 천천히. 밤이 깊어가자. 4사람은 또 작은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요. 김선재가 말했다가 잠깐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어요. 저는 여전히 느립니다. 근데 느린 게 부끄럽진 않네요. 저는 느려서 오래 보이더라고요. 민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리면 오래 본다. 오래 보면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 모태주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느린 편입니다. 다만 오늘은 느려서 다행이었습니다. 빠르면 놓쳤을 증거를 느려서 건졌거든요. 민경채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속도계는 느릴 때 더 정확합니다. 바늘이 떨리는 게 보이거든요. 4사람은 웃었고 웃음은 이번에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과하지 않게 오래가는 웃음이 제일 비싸요. 그리고 어느 날 분식집 유리창에 처음 보는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동네 공익 설계, 밥에서 시작하기 실무 워크숍, 시청과 재단, 상인연합회, 학교, 서점, 목욕탕, 작은 극장까지. 신청 문의가 적힌 번호 밑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빈속 금지. 사람들은 그 4글자 앞에서 웃었고 웃으면서도 어쩐지 숙연해졌습니다. 그게 이 동네가 배운 방식이니까요. 웃고 숨을 넣고 천천히. 워크숍 날 모태주는 발표 순서를 일부러 맨 뒤로 밀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할게요. 앞 사람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어서요. 민경채는 중간에 섰습니다. 회계감사 범위와 공청회 기록, 정관조항의 연결을 설명했는데요. 숫자와 문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 번도 효율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효율이란 단어는 맨 마지막에 나와야 합니다. 그 앞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맨 앞줄에 앉은 초등학생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사람부터. 그 한마디가 이날의 핵심 정리였어요. 마지막 순서가 되자 민세리는 무대 위에 서기보다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기 어디서 말해도 돼요. 그는 가운데 빈자리에 앉아 마이크를 손에 쥐고 바로 옆 사람의 눈을 보았습니다. 공익은 많은 사람의 밥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 밥을 끓이는지, 어디서 끓이는지, 냄새가 골목에 번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 신탁의 냄새를 묶었습니다. 철학을 바꾸려면 여러분의 손이 먼저 들려야 하게 했고요. 바뀌면 전액 사회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서명보다 숟가락을 먼저 두자고요. 그러면요. 이상하게도 말이 천천히 나오고 천천히 나온 말이 덜 틀립니다. 박수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오래 이어졌습니다. 오래 이어지는 박수는 대체로 조용해요. 조용해서 오래가고 오래가서 든든합니다. 워크숍이 끝난 뒤 분식집엔 낯선 사람들이 더 자주 들어왔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다른 업종에서 다른 사연을 들고 누구는 서점을, 누구는 목욕탕을, 누구는 작은 영화관을 지키려 합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울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민세리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밥부터 드시고요. 숨부터 넣고 말해봐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돌아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밥을 먹었고 밥을 먹은 사람은 말을 천천히 꺼냈고 그 천천함이 말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어요. 한겨울이 오기 직전 바람이 다시 한번 세게 불었습니다. 분식집 창문이 미세하게 떨렸고 문고리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세리는 불안부터 떠올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게 안에 따뜻한 공기가 먼저 바깥으로 나갔고
찬 공기가 그 따뜻함에 젖어들었거든요. 문턱을 넘는 발소리가 나자 어르신들이 알아서 자리를 당겼습니다. 자, 이리 앉아. 오늘은 말부터 하지 말고 숨부터 넣고. 그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동네의 새 인사말이 됐으니까요. 그날 밤, 네 사람은 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2그릇 그리고 멸치값까지. 모태주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영수증은 진짜였고 금액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검사님, 그 말 이제 완전 믿습니다. 민세리가 웃었고 영수증은 제가 파일도 종이도 다 챙겨둘게요. 언젠가 전시할 날이 올지 몰라요. 한 동네의 약속 장보 같은 이름으로요. 김선재가 기특한 말을 했고 속도계는 내일도 켜두겠습니다. 혹시라도 바늘이 떨리면 밥 먹고 다시 잡겠습니다. 민경채가 덧붙였습니다. 웃음이 한 바퀴 돌고 침묵이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침묵이 네 사람의 어깨를 같은 높이로 맞춰졌어요. 같은 높이가 되면 같은 풍경이 보입니다. 같은 풍경을 보면 같은 결심을 합니다. 내일도 천천히 숨부터 그리고 마지막처럼 보이는 어떤 날 분식집 유리창에 햇빛이 조금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김이 유리 아래쪽에서부터 차오르더니 천천히 위로 올라갔어요. 그게 마치 오래된 상처가 마르는 속도 같았습니다. 문이 살짝 흔들렸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릇을 닫고 누군가는 국을 뜨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민세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태양을 삼킨 건 권력이 아니었네. 우리가 나눈 밥 한 술이었네. 말은 오늘도 입술을 지나지 않았지만 숨은 길게 나갔습니다. 길어진 숨이 약속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고 뜨거워진 약속은 골목을 덮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누군가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요? 민세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국이 끓는 동안요. 그리고 냄새가 남아있는 동안요. 모태주가 덧붙입니다. 증거가 말이 되도록, 말이 증거를 앞서지 않도록, 그만큼이요. 김선재는 어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 말합니다. 제가 느린 만큼 오래요. 민경채는 짧게 정리합니다. 속도계의 바늘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요. 흔들리면 밥 먹고 다시. 그렇게 해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안 끝낸 것도 맞고요. 끝나지 않아서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비밀도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분기 공청회에서 누가 어떤 한 줄을 벽에 붙일지, 재단 정관에 어디에 또 어떤 작은 문장을 심어야 할지, 김선재의 화요일이 몇 번 더 흔들리다 얼만큼 더 단단해질지, 모태주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점을 찍을지, 민경채가 어느 날 진짜로 방향키에서 손을 떼고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잡으라고 말할지, 그 모든 건 아직 내일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뿐입니다. 이 집에서 약속은 매일 끓고요. 그 약속을 끓이는 불은 사람들의 숨입니다. 숨을 나누면 밥이 되고, 밥이 되면 체면이 생기고, 체면이 생기면 문이 흔들려도 겁이 덜 납니다. 그러니 오늘도 같은 말로 마무리할게요. 천천히요. 숨부터 넣고, 그 말 한 줄이 있으면 바람도 한 박자 늦게 불고 국물도 한 숟가락 더 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숟가락이 내일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 됩니다.